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철학자 칸트가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에 댓글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구독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네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2달 안에 10,000명을 찍고 다음에 1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나중에는 라이브 방송도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채널을 처음 개설할 때부터 어떤 뭐랄까요, 방향성이라고 할 때 사랑방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 위주의 어느 채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 위주로 많이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 위주의 채널을 저를 한 생각이 없어요. 이런 정보 위주의 채널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계속 소재를 발굴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가 너무 많아. 또 워낙 뛰어난 분들도 많고 편집 능력도 뛰어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포화시장이에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어. 또 그거 하기에는 저도 다른 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랑방 느낌으로 구독자는 적더라도 댓글 위주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노가리 방송이죠. 이제 그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엄청 늘고 이런 거는 오히려, 구독자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구독자는 빨리 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정 분들한테. 이제 그런 채널들은 사실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라이브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계획이 없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댓글 하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뭐 새로운 소재 같은 거 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노가리 방송,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많이 합니다. 일종의 라디오 방송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공주 대접을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엄마가 아빠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자랐다면 커서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할지 뻔합니다. 결국에 남자들은 집에서 딸을 오냐오냐 키우고 아내를 휘어잡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분리가 돼 있었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조금 이제 뭐랄까 오냐오냐 좀 이렇게 따뜻하게 했다면, 상대적으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악역을 맡았죠. 아이한테 좀 엄하게 말하고 야단치고 벌도 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좀 카바치 주고, 이런 역할의 분담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세대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버지들의 어떤 집 안에서의 파워가 어머니보다 약해진 거야. 이거는 이제 가부장제의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김지영 세대 이후에는 이거를 많이 보면서 자란 세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1982년에 한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가 조금 엄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건의가 없어지면서 아버지도 그냥 딸들한테 오냐 오냐 공주 대접을 해서, 어떻게 본다면 버릇 없이 컸던 세대가 바로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의 여성들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군대에서, 사회에서 그거를 용인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변해요. 변하는데 여성분들은 계속 그런 뭐랄까 오냐 오냐 오냐를 계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할 상대의 여성이 예비 장모님이라든가 장인어른, 이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라. 막 버릇 없이, 예의 없이 막 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나중에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받게 될 대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고, 제 주변에 봐도 좀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이거는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뭐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체크를 많이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예비 장모님이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딸한테도 주입을 시키면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학자 중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따로 이거는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해서 지적이지 못하고 도덕성도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심리적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남성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다음에 따로 한번 편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철학자분들이 좀 평균 수명이 높대요. 높은 이유가 아마 제가 우리나라 직업별 평균 수명이랑 이런 거 자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그런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은 것도 물론 있을 거고 그리고 종교인이 지금 보면 제일 높거든요. 직업별로 보면. 이건 원광대 김종인 교수팀에서 만든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혼자 살면 빨리 죽는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왜? 종교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물론 결혼하지만 뭐 신부님이라든가 수녀님이라든가 스님 이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명이 엄청 길어요. 예전에 뭐 삼국시대 때 그때 자료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거의 뭐 더블 수고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교수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종교인들이 오래 사느냐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제하는 금욕하는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혼했을 때 스트레스가 물론 이제 부부 간에 뭐 그런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는 뭐 그런 스트레스도 있겠죠. 일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철학자도 좀 오래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채널 같은 경우도 그냥 비혼으로 살겠다는 분, 미타오로 가겠다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오히려 평균 수명보다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무래도 덜 받겠죠. 가장으로서 오는 스트레스는 적으니까. 물론 이제 혼자 너무 또 외로워지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것도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